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3주차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클래스 상속, 다양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필드, 그리고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캡슐화라고 하지요. 묶어서 객체를 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즉 자동차를 모델링 한다면 도메인에 맞게 필요한 요소를 설정을 하는데요. 내가 디자이너 또는 자동차 딜러에 따라서 자동차를 다루는데 필요한 저장하고 있는 정보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하는 기능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변수들, 그것들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술합니다. 이것들을 다 묶어서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차를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자동차 딜러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새로 판매할 자동차가 새로 들어왔을 때 입력을 하겠죠. 그때마다 그러한 틀을 가진 형태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할 것이고,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면 자동차를 하나 생산해내고 어떠한 자동차를 생산했는지 정보를 입력하겠죠. 그러한 틀을 찍어내고 그 틀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동차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일종의 붕어빵 틀과도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붓고, 이게 반죽을 붓고, 그 안에 팥을 넣든 또는 크림을 넣든, 그리고 크림도 양을 적게 넣든 많이 넣든 등등 다르게 넣지만 일단 붕어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붕어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들. 그래서 틀은 클래스가 되겠고, 실제로 나오는 붕어빵은 인스턴스 객체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또한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객체, 그의 실체가 되는 것을 인스턴스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란 말을 빼면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보통 객체라고 하면 인스턴스 객체를 말을 하죠. 자, 자동차 클래스를 코드로 구현을 하면 public class car라고 해서 대문자 C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이게 중괄호로 묶어서 이게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중괄호는 여기에서 끝난 거고요. 여기 중괄호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getSpeed라는 기능, 그 다음에 upSpeed라는 기능, 그리고 downSpeed라는 기능, getColor라는 기능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 스피드, 이거는 우리가 속성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단에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함수가 되겠는데, 객체 제한 개념에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형이 나오고 메소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카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만들어지는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메인 메소드가 있고,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카 클래스 타입으로 가리킬 수 있는 변수, 참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mycar1이 변수고요. 그 변수가 new하고 car 클래스 타입으로 찍어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car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카의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괄호가 있는 메소드죠. 즉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하는데 그 new 연산자하고 같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주는 특수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이네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자를 따로 기술하지 않으면 호출되는 디폴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이 코드에서 어떤 메소드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없죠. 이렇게 생성자를 구현해 놓지 않을 때 디폴트로 생성되는 그러한 생성자가 이렇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그 클래스의 변수들, 즉 속성들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이카.컬러는 빨강, 마이카의 원점 스피드는 0으로 지금 값을 직접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다시 상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스트링, 인트 이렇게 이 앞에 접근자가 프라이빗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변 속성들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려면 이 메인 메소드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우리 상단에 있는 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는데 그 객체 안에 있는 속성에 직접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퍼블릭이 아닌데도 직접 접근하고 있는 것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같은 카 클래스 모양으로 마이카2라는 참조형 변수 타입으로 또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고 가리키게 됐습니다. 즉 마이카1, 마이카2라는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된 거고 마이카3도 생성된 거네요. 자, 마이카1의 업 스피드 호출하고 있고요. 마이카2의 다운 스피드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out.println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마이카1의 get color, 마이카1의 get speed 이렇게 참조가 가능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을 하고 있네요. 자, 생성자 인스턴스 만들기. 아까 제가 생성자를 언급했었는데 카하고 가로 열고 닫고 비어있는 생성자가 있었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특수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기술하지 않을 때는 디폴트 생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5번 라인에서는 사용자가 생성자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카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메소드가 있고요. 매개 변수로 지금 속성을 초기화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생성자입니다. 자, 원래 생성자 역할은 그 속성들을 초기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GUI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폼 전체 창이 있죠. 프레임 창에 위치시키는 컨트롤들, 이걸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치시키고 초창기 화면을 만들어주는 게 생성자인데요. 이거는 지금 컬러와 스피드를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컬러와 스피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컬러와 스피드, 컬러와 스피드, 컬러와 스피드를 넣어주면서 지금 전부 마이카 1, 마이카 2, 마이카 3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똑같은 메소드, 즉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걸 말합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드는 다릅니다. 이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카. 지금 메소드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릅니다. 자, 처음에 있는 5번 라인에 있는 칸은 매개 변수가 2개가 있고요. 10번 라인에 있는 칸은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고 14번 라인에 있는 칸은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개수도 차이가 있지만 개수가 동일하더라도 타입에 차이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 변수가 개수가 달라도 되고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 타입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성자가 다른 세 개의 생성자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예제가 되겠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태틱 클래스도 해당이 됩니다. 자,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 자체에서 어떤 사용되는 변수를 스태틱 그 필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태틱 메소드, 이것도 메소드 앞에 스태틱을 붙인 것을 스태틱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앞에 스태틱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클래스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예제를 보게 되면 그 4번 라인에 보면 static int car count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스태틱이 붙으면 이 전체에서 즉 인스턴스 객체 모두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초기화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 객체가 0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번만 0이 되고 그 다음 인스턴스 객체마다 공유를 해서 모두 계속해서 0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만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게 되면 카 카운트 뿔뿔이 생성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객체가 찍어냄과 동시에 몇 개가 만들어진지를 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컬러와 스피드를 초기화를 시켜주면서 그 카운트를 뿔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카 클래스가 타입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 스태틱이 붙지 않으면 카 카운트가 0이 되면서 이 뿔뿔을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카가 카1, 카2, 카3, 카4 여러 개를 만들 때마다 각각의 카 카운트는 1이 됩니다. 근데 스태틱을 넣게 되면 처음에 만들어진 칸은 1이 되고 그 다음 칸은 2가 되고 그 다음 칸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은 계속해서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져도 초기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카 클래스의 정적 구성 요소를 사용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카 카운트를 호출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생산된 차를 지금 카1을 하나 만들고 카2 만들고 카3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마다 카 카운트가 0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얘가 호출될 때 이 내부적으로 카 카운트 뿔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두 카 카운트는 1이 되어야 맞겠죠. 그러나 스태틱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1이 되고 여기서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프린트 할 때 정적 필드 할 때 카 카운트를 호출해서 찍고 있는데요. 재미난 현상은 여기에서 마이카 1점도 아니고 마이카 2점도 아니고 마이카 3점도 아닌 그냥 클래스 이름 점 하고 호출했다는 사실에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를 호출할 때 실체화된 객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객체 이름 점하고 우리가 사용을 가능했는데요.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 점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스태틱의 어떤 활용 요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점하고 카카운트를 출력했더니 3이 나옵니다. 세대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카점, 커런트 카카운트 해서 지금 커런트 카의 카운트는 모두 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색상과 속도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알아보는 기능 중에 현재 속도 알아보기, 그 다음에 속도 올리기 내리기, 색상 알아보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를 상속받는 승용차와 상속받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색상 속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그대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승용차의 좌석수까지 저장할 수 있는 상태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럭은 색상과 속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필드에 트럭의 적재량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추가된 요소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메소드 또한 기존에 있던 이러한 메소드에다가 본인의 좌석수 알아보기와 속도 올리기가 오버라이딩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로딩이 아니라 오버라이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허용한 것이었다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서 있었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구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올리기가 분명히 부모의 속도 올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이랬을 경우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럭 클래스의 경우는 자동차 클래스의 메소드에다가, 즉 위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잖아요. 이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다가 적재량 알아보기라는 메소드를 더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명시를 하지 않고 추가로 된 그러한 상황만 명시해서 코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용차 거는 자기 거 시트 넘버 그것만 추가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get 시트 넘버 이것만 추가로, 그 다음에 업 스피드는 이거는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정의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을 해보자면, 승용차를 승용차 만드는 보면 뉴 오토모바일에서 승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가 가리키겠고요. 자, 오토.업스피드 이렇게 호출해서 이게 출력을, 승용차의 속도는 250km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인스턴스화가 되지 않는 클래스인데요. 앱스트랙트를 써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가 왜 안 되냐면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체가 없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인데, 이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또 추상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자, 메소드 앞에 abstract를 써서 추상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가 본체가 없다는 것은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또 이제 추상 클래스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이제 상속을 받게끔 해서 그 내용을 상속받은 애들이 채워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상속받은 객체들은 자세하게 명시하고, 상위에 있는 앱스트랙트를 걸고 가는 이것들은 자세한 코드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추상 클래스는 그러면 전체 코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상속받습니다 하고 상속을 받는데, 여러 가지 특성을 상속받고 싶을 때 그때 상속받습니다 라고 명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앱스트랙트, 즉 추상으로 만들어 놓고 구현합니다 라고 하고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면 다중상속의 어떤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만은 자바에서는 명시적으로 다중상속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의 그 느낌을 내고 또는 다중상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추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다중상속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일단 추상 클래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 애니멀 클래스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서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실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상속받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얘네들이 지금 익스텐스는 상속이죠. 익스텐스는 상속. 상속받으면 여기 있는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실체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타이거 만들고 이글 만들고 해서 이 뉴에서 이 타이거를 찍어내서 가리키고 뉴 이글 찍어내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타이거 점 무브 하면은 타이거에서 기술한 대로 네 발로 이동한다. 이글 점 무브 하면 이글 클래스에서 기술한 대로 날개로 이동한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자, 다형성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한다 가리키게 할 때 지금 대입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겨받고 주고받고 매개변수 넘기고 주고받고 할 때 어떤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받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자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애니멀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냈습니다. 자 애니멀에서 이번에는 타이거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찍어냈죠. 근데 이 애니멀은 애니멀 클래스 타입의 애니멀이란 것은 참조형 변수인데 애니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참조형 변수잖아요. 그런데 타이거 클래스 타입으로 찍어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다형성에서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모 객체가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무브를 실현하면 원래 부모도 무브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무브는 실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무브는 실제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타이거의 그 실제 내용은 네 발로 이동한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받아서 이렇게 가리킨 객체를 부모가 받았지만 부모가 그 안에 있는 무브라는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해서 네 발로 이동한다가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이 다시 이 참조형 변수가 이번에는 이글을 찍어냈죠. 독수리를 찍어내고 그 이글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멀 좀 무브하면 이번에 이글에서 만들어낸 무브에 호출을 가능해서 이번 날개로 이동한다가 찍게 됩니다. 자, 이게 이글점 무브는 당연하겠지만 애니멀점 무브가 좀 생소하긴 하죠. 일단 부모가 자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거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인터페이스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했던 인터페이스가 나왔네요. 자바에서 다중상속을 지원은 안 하니까 명시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즉 명시적으로 여기 옆에다가 상속받습니다 할 때 익스텐스잖아요. 익스텐스 애니멀 콤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개로부터 상속받는 느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익스텐스하고 애니멀 한번 상속받았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하고 추상 클래스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추상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트하고 인터페이스를 쓰면서 인터페이스들을 상속처럼 다중상속의 개념으로 쓰는 거죠. 자, 클래스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 쓰는 것이고요. 내부에는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받아서 완성을 시켜서 쓰면 되는데 그때 임플리멘트라고 쓰시면 돼요. 즉 익스텐스하고 그 부모 클래스 썼듯이 임플리멘트하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인터페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자바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상속과 비슷하게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번 코드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텐스가 나옵니다. 이건 상속입니다. 자, 애니멀을 상속받고 임플리멘트 I 애니멀로부터
뭐예요? 구현하고 있습니다. I 애니멀은 I 애니멀을 구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I 애니멀은 인터페이스였겠죠? 자, 1번 라인에 가서 볼까요? I 애니멀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익스텐스하고 애니멀을 익스텐스 하는 거 보니까 애니멀은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타이거, 그 다음에 I 캣. I 캣은 I 애니멀로부터 임플리멘트, 상속됐습니다. 그런가요? 아유, 상속은 익스텐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임플리멘트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I 애니멀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익스텐스는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거고 여기는 구현입니다. 구현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익명 내부 클래스 이거는 이름을 클래스 이름 주지 않고 바로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클래스를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클래스를 주로 쓰는데요. 이제 여러 번 사용하려면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그 클래스 이름을 찍어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알아듣고 해서 패키지, 그 다음에 제네릭스, 데이터 변환, 문자 비교, 그 다음에 뭐 날짜 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좀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체가 안드로이드로 갈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드로이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개념, 인터페이스 개념 등을 좀 봤는데요. 이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놓은 그 클래스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객체 제한 개념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클래스 모양, 즉 상속받는 거, 그리고 임플리멘트하고 쓴다는 건 뭐라고요? 구현한다는 거. 그래서 인스텐스 쓰고 그다음에 임플리멘트하고 쓰는 것들은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추상 메소드는 내가 실제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필수로 구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안드로이드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이 문법에 관한 과제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시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위젯들을 공부하는데요. 공부할 내용이 갑자기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좀 알고 오시라고 제가 예습 차원에서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LMS에 들어가 보시면 과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좀 충실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